자, 이번에는 11강입니다. 11강의 주제는 운영에 필요한 비품을 구입하는 방법과 그 종류를 설명드립니다. 운영에 필요한 비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설명이고 기본적인 설명이오니 잘 들으시고 필요한 수량만큼을 낭비됨 없이 홈페이지에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저희 또 회사는 최대한 누수를 없애고 낭비를 없애고 각 오케스트라마다 필요한 물품을 적시적소에 보내드리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소를 아직 모르시는 분은 www.taka.co.kr로 들어오셔서 교육받은 방법대로 로그인하시면 저희가 등업을 시켜드릴 거고, 그렇게 허가를 받은 아이디에 대해서는 계속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저희가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것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이 비품들은 여러분이 오케스트라를 진행하면서 있을 문제들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개발된 것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제일 먼저 악기를 먼저 생각해 볼까요? 우리 단원 수가 30명이다. 현재 저희가 평균 수가 30명이기 때문에 30명으로 예를 드리겠습니다. 30명이다. 그럼 이 30명의 단원이 악기를 모두 갖고 오케스트라로 오겠죠? 자, 이제 다 모였어요. 다 모이면 자기 악기로 연습을 하겠죠. 그리고 그 악기를 다시 가지고 집으로 가야겠죠? 그런데 놓고 간 애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악기를 우리 오케스트라 연습실에 놓고 간 아이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기죠. 당연히 생기죠. 우리 여기 본사에서 교육을 하고 가도 담당자님이 지갑, 백, 핸드폰 다 놓고 가, 심지어는 놓고 가고 전화도 안 오시는 분도 있는데 당연히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악기를 빌려드리지 않았으면 개인별로 악기가 다 모양이 다르니까 감을 잡을 수 있을 텐데, 지금 저희가 악기를 다 빌려드렸기 때문에 거의 모양이 비슷하죠. 그래서 그 악기를 누구 건지 찾아주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악기마다 이름표를 답니다. 자, 이름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잘 보이시죠? 요게 악기의 이름표입니다. 자, 요 이름표를 적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요 위에 오케스트라 이름을 적습니다. 오케스트라 이름을, 이때 근데 교회 이름을 적으시는 분이 있어요. 이 교회 이름을 적으시면 저희가 어느 교회인지 알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오케스트라 이름을 적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요 부분에다가 단원의 이름을 적습니다. 거꾸로 됐네요. 요 부분에다가 단원의 이름을 적습니다. 몇 기 무슨 오케스트라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악기 구분 플룻, 바이올린, 클라리넷, 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신품과 중고가 체크되어 있는데 저희 악기는 거의 대부분 시작할 땐 중고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악기를 고치고 나서 담당자님 아니면 혹시 단원님 악기가 중고예요? 새 거예요? 물어보면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일단 새 거라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새 거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중고 신품란에 중고로 동그라미를 미리 쳐놓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름란에는 단원의 이름을 적는 겁니다. 담당자님의 이름을 적으시는 게 아니고 단원의 이름을 적는 겁니다. 그렇게 이름을 적는 택입니다. 악기에 어떻게 부착하냐 하면, 예전엔 이걸 교회 예산으로 사세요 이렇게 저희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 악기택이 자꾸 풀리는 악기택을 사오셔서 오히려 거꾸로 악기는 없는데 악기택은 교회에 있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괄 구매해서 지금은 포인트로 무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생긴 봉투를 열면 이 안에 10개짜리 세트예요. 10개가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세트가 들어있어요. 그 세트를 열어보시면 먼저 이런 줄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택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종이가 들어있죠. 먼저 종이 끼는 방법은 요 사이로 종이를 밀어 넣으셔서 끝까지 넣으면 요만큼밖에 안 들어갈 겁니다. 보이시나요? 요만큼밖에 안 들어가요. 얘를 안으로 더 꽉 밀어 넣어야 됩니다. 종이가 밖으로 나오지 않게 이렇게 밀어 넣으시고, 자, 이제 얘를 연결하는 방법이 조금 복잡합니다. 먼저 가장 많이 연결하는 방법을 보면 이렇게 낍니다. 이렇게 껴서 얘를 악기 손잡이에 걸어서
택을 이렇게 마무리를 지시면 힘을 조금만 가면 두둑 풀려버리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자, 돌기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돌기가 나와 있죠. 이 돌기가 나와 있는 부분을 안쪽에다 넣습니다. 지금 이렇게 안쪽으로 감싸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벨트처럼 돼 있는 거에 겉으로 얘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다시 안쪽으로 말아 넣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을 여기에 이렇게 딸깍 소리가 나게 묶으면 가위로 자르지 않고는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무리 잡아당겨도 풀리지 않아요. 완성된 모양은 이렇습니다. 저 돌기 부분이 안으로 오게 넣으셔야 합니다. 자, 잘 보셨죠? 이렇게 해서 악기 주머니에 손잡이 부분에 이렇게 걸려 있으면 되는 겁니다. 걸려 있으면 돼요. 자, 이게 악기 택이고요. 이렇게 세트가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에서 세트로 구매하시고, 그리고 나는 케이스는 남는 게 많은데 이 줄만 없어 하면 이 줄만도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얘만 따로 구입 가능하고요. 나는 오히려 줄은 있는데 이런 케이스가 부족해. 케이스만도 따로 구매 가능합니다. 나는 둘 다 있는데 여기 속지가 없어. 그럼 속지만도 구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낭비가 없게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면 이런 전단지가 올라가 있는데요. 이런 전단지는 악기마다 4종류의 전단지가 있습니다. 이 전단지 뒷면에 보면 이렇게 빈자리가 있고요. 이 빈자리에 도장을 찍어서 사용하는 전단지입니다. 여기는 58,000원으로 나와 있는 이유는 저희가 가족 할인을 받으면 63,000원이 58,000원으로 할인되죠. 그래서 최저가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담하러 오시면 원래 63,000원인데 가족이 여러 명 등록되면 5,000원 할인되기 때문에 여기는 최저가를 표현했어요. 혹시 오해 있으셨으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명찰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악기에 거는 악기 택이고요. 이번에는 수업 때 진행하는 명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찰 중에 하얀색 명찰은 운영자라는 뜻입니다. 운영자. 하얀색 명찰은 운영자. 그리고 노란색 명찰을 쓰신 분들은 운영을 도와주시는 분들. 운영을 도와주시는 분들은 노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 명찰, 파란색 명찰은 단원입니다. 단원입니다. 자, 이제 이 명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얀색 명찰은 오케스트라 운영에 필요한 인원들이고 교회에 속한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선생님들도 하얀색 명찰을 끼신 분들은 가면 인사를 잘하고 뜻에 따라서 잘 응대를 해 주십사 저희가 교육을 시킵니다. 먼저 목사님 명찰이 있습니다. 이건 담임 목사님이 혹은 부목사님께서 직접 악기를 배우실 때 착용하는 명찰입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목사님인데 업무를 그러니까 단장 역할을 안 하시는 분은 목사님 명찰 착용하시면 되고요. 내가 이제 우리 교회가 아주 큰 사이즈는 아니어서 혹은 큰데도 나는 이제 직접 담임 목사님께서 단장님 역할을 해주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목사님 명찰을 착용하는 게 아니고 단장 명찰을 착용합니다. 그러니까 두 직함이 충돌될 때, 담임 목사님과 단장이 충돌될 때는 단장 명찰을 착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부단장 명찰도 있습니다. 부단장. 악기마다 플룻, 바이올린, 클라리넷, 첼로의 그 담당자들을 스텝이라고 말합니다. 이 스텝들은 플룻 스텝, 바이올린 스텝, 클라리넷 스텝, 첼로 스텝. 스텝들은 이 명찰을 착용합니다. 이 스텝은 꼭 교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자, 스텝장이 있습니다. 이 스텝들을 의견을 모아서 단장님하고 회의하시는 분들, 스텝장. 이 스텝장은 교인이어야 합니다. 이 스텝장 반드시 교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휘자 명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 선생님들 명찰이 있습니다. 강사 명찰은 4개를 준비해야겠죠. 선생님이 4명이니까. 자,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직함 구분이 있는 명찰을 클릭해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목사님 명찰은 필요 없어. 목사님이 곧 단장님이셔 하면 단장님 명찰만 구매하시면 되고요. 개당 가격은 1,000원입니다.
교회마다 할인이 좀 적용되니까 700원에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다 무료로 포인트를 드리고 그걸로 구입하시긴 하지만 아껴서 꼭 필요한 것만 구매하셔야 낭비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500개 오케스트라가 조금씩만 다 낭비하시면 정말 이 운영 소품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운영 소품만 교회에 드리고 나머지 예산을 모아서 전도용품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홈페이지에서 좀 실속 있게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는 부단장이 없어 단장밖에 없고 그럼 부단장 명찰 당연히 안 사셔도 되죠. 우리는 명수가 얼마 안 돼서 스텝들을 다 없애고 그냥 스텝장 혼자만 의견 수렴을 할 거야. 그러면 스텝장 명찰을 구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30명 넘는 오케스트라와 30명 안 되는 오케스트라로 운영 방법이 약간 달라집니다. 30명이 안 되는 오케스트라는 담임 목사님이 단장님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부단장도 솔직히 필요 없습니다. 단장님, 그다음에 스텝장, 그다음에 각 악기의 스텝들 정도만 있으면 운영은 충분히 돌아갑니다. 30명이 넘어서 이제 60명까지로 올라가면 그 인원 갖고는 전체를 통제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명찰 따로, 단장님 명찰, 부단장님 명찰, 스텝장, 각 악기의 스텝들 이렇게 정도로 세팅하시면 보다 안전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크기에 맞춰서 오케스트라의 크기에 맞춰서 명찰들을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명찰 됐고요. 그 다음에 단원 명찰은 두 종류입니다. 저희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갔어요. 그러면 누가 교인이고 누가 교인이 아닌지 모르겠죠. 당연히 모르겠죠. 그죠? 그 누가 교인이고 누가 교인이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명찰이 중요합니다. 이 녹색 명찰은요. 일반 단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단원을 녹색 명찰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빨간색 명찰은 여기 레드라고 적혀있는 빨간색 명찰은 교인들 단원을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보면 주의 보혈, 빨간색 교인, 녹색 외부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도 대상자들 이런 질문 있을 수 있죠. 다른 교회 다니시는 교인은 무슨 색인가요? 녹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은 전부 녹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이 이제 담당자님께 할 수 있는 질문의 종류들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화장실이 어디인가요? 주차를 어디다 하면 되나요? 5분 늦었는데 괜찮나요? 제가 여기 올 때 혹시 카풀이 가능한가요? 혹시 여기 예배 시간은 언제인가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보고 싶은데 방법은 없나요?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걸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 이제 녹색 명찰 받으신 분들은 저희 이 모임에 처음 오신 분들이고 빨간색 명찰 받으신 분들은 사전에 저희와 같이 준비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녹색 명찰 받으신 분들은 혹시 궁금하거나 모르는 게 생기면 빨간색 명찰 가지신 분에게 물어봐 주세요 하면 질문의 반 이상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단원들끼리 소통하고 이야기도 나눌 건덕지도 생길 뿐더러 그리고 초록색 명찰일 경우 교회 위치, 주소, 심지어 전화번호 이런 거 하나도 모르죠. 이때 빨간색 명찰에게 물어보시면 교인에게 물어보시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운영할 때 훨씬 가벼워지겠죠?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각 교회로 가면 누가 교인이고 누가 교인이 아닌지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명찰 색을 보고 저희가 구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반장이라고 쓴 명찰이 있습니다. 이 반장이라고 쓴 명찰은 학교 앞 전도할 때 사용할 겁니다. 잘 보관하시고 미리 구매 안 하셔도 됩니다. 학교 앞 전도 할 때 제가 또 영상을 찍을 거니까 그때 반장 명찰 필요하다 그럼 그때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전도왕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전도왕. 전도왕이라고 써 있는 것도 역시 성인 전도할 때 혹은 아이가 학교 앞 전도할 때 쓰는 카드입니다. 이것도 학교 앞 전도 때 쓸 거고요. 자, 운영위원이라고 쓴 명찰이 있습니다. 운영위원. 이 운영위원은 오케스트라에 5명 이상 단원을 소개해 주신 분, 소개해 주신 분에게 운영위원이라는 명찰을 교회가 수여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특별히 노란색 명찰을 차시고 이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왜냐하면 이분이 혹시 의견이 충돌이 나거나 이분이 지금은 우리 오케스트라에 좋은 존재지만
혹시나 만약에 등을 돌리게 되면 운영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조금 더 배려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운영위원이라는 명찰을 수여합니다. 자, 요 명찰들은 다운페이지에서 포인트로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이 명찰 속지가 없다, 속지만 더 구매하고 싶다라고 하면 속지만 이렇게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단원이 바뀌었어요. 그럼 지우고 쓸 수 없으니까 속지만 다시 구매하셔서 갈아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 명찰은 이렇게 노란색 묶음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초록색, 하얀색, 빨간색 이렇게 4가지 종류의 명찰이 있습니다. 명찰을 보시고 오케스트라 이렇게 사람들이 레슨을 쫙 받으면 담당자님도 저분은 저렇구나, 저분은 선생님이겠구나, 하얀색이니까 운영위원이네, 저기는 운영자시네, 초록색이네, 외부에서 오신 손님인가 보다, 빨간색이네, 교인이네. 왜냐면 교인끼리도 얼굴을 모를 수도 있죠. 교인이네. 그리고 저분은 하얀색이네. 그럼 교회 담당자나 중역이시네. 이렇게 이제 색깔을 보고 구별하기 위해서 명찰색을 4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또 명찰에 끈도 여러 가지 색깔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끈을 의미를 부여하고 싶으시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창단식 처음부터 오셨던 분들은 파란색, 그리고 중간에 들어오신 분은 뭐 녹색, 1년 되신 분은 뭐 오렌지색, 이렇게 구별하고 싶으신 분은 요 끈을 별도로 구매하셔서 구별할 때 아이디어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카드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라고 적힌 카드인데요. 요런 홈페이지 올라와 있는 요런 카드는 개강식 때 쓸 겁니다. 그러니까 개강식 되기 전에 미리 구매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번 주쯤 구매해 놓으시는 게 좋겠어요. 한 30장 정도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거 구매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 오케스트라 출석부라고 적힌 종이도 있습니다. 출석부라고 적힌 종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꼭 구매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출석부를 작성하는 요령은, 자,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출석부를 작성하는 요령. 먼저 출석부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모든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하나가 돼서 악기를 배운 후에 지역 봉사활동을 통해서 정말 음악이 이렇게 좋게 쓰임을 받는구나,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의 이유를 발견하기도 하고 악기로 정말 좋은 유대관계를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그보다 더 나아가서 그 해당 수업을 받는 교회에 관심을 갖고 예배를 참석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만들어주신 이유를 발견하고 정말 신앙을 갖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그 과정에서 혹시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미스러운 일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 출석부를 만들었습니다. 자, 쓰는 요령을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상세 내용에 교회 정보를 적습니다. 교회 정보를 적습니다. 그리고 플룻, 바이올린, 클라리넷, 첼로. 여기는 바이올린, 첼로, 그 다음에 플룻, 클라리넷, 기타 악기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요. 모든 악기는 A반과 B반으로 나눠집니다. 자, 다시 모든 악기는 A반과 B반으로 나눠집니다. A반이 합주를 할 동안 B반은 레슨을 합니다. A반, B반. 모든 플룻의 사람이 예를 들어 10명일 경우 A반과 B반은 5명씩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휘자 선생님과 레슨 선생님이 2시간 동안 교회에 가죠. 아니면 이걸 보시는 분은 교회가 아니는 분도 계시니까 배장에 가죠. 그러면 다 같이 합주를 받으면 그동안 선생님들은 뭐 하죠? 그냥 쉬게 되죠. 다 같이 레슨을 받을 동안 지휘자는 그동안 뭐 하죠? 인력이 낭비가 되죠. 그래서 모든 과목은 A반과 B반으로 나눠서 관리를 합니다. 우리 오케스트라가 플룻이 10명이면 A반에 5명, B반에 5명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각 악기마다 A반이 먼저 합주를 진행하는 동안 각 악기마다 B반은 선생님마다 가서 레슨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1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2개를 바꿔서 다시 B반이 지휘자한테 합주를 진행하게 되고요. 먼저 합주에 진행됐던 분들이 레슨실로 가서 레슨을 받게 됩니다. 자, 이때 주의할 사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악기의 경우 너무 어린 아이를 A반에 넣으면, 자, A반은 지휘자죠.
지휘자가 모든 악기를 다 튜닝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합주가 불가능해요. 튜닝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반은 튜닝이 좀 불합리한 상태로 그냥 수업이 진행됩니다. 고로 너무 어린아이가 A반 현악기에 들어가 있으면 합주 후 레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지휘자한테 와서 합주를 받고 레슨으로 가게 되죠. 그럴 경우 튜닝에 문제가 생기죠. 전문적인 지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서 숨 고르기를 합니다. 자, 관악기는 큰 문제가 없는데 현악기는 튜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음정을 맞추는. 그리고 튜닝은 맞춰놨다고 계속 가는 게 아니고요. 튜닝을 해놓고 5분만 지나도 튜닝이 풀립니다. 처음에 악기가 이제 새 악기일수록 더 많이 풀리고요. 시간이 지나서 한 3, 4년 지난 악기가 튜닝이 풀리지 않는 현상이 그때부터 생깁니다. 그러니까 튜닝이 많이 풀린다, 잘 풀린다, 장점은 악기가 새 거구나. 그런데 단점은 튜닝을 상시로 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어린아이가 현악기를 들고 A반으로 와버리면 A반은 합주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레슨으로 가는데 지휘자 선생님은 튜닝을 해줄 수 없으므로 이 아이는 음정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수업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어린 친구들, 여기서 너무 어리다라는 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는 친구는 B반으로 배정하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B반은 선생님이 그래도 튜닝을 어느 정도 봐줄 수 있고 그 상태로 합주로 넘어오기 때문에 레슨 후 합주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튜닝은 잡힌 상태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게 튜닝이 안 되면 그 학생만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다른 레슨 받는 사람들도 음정이 안 맞는 음정이 계속 들리니까 신경질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린아이는 B반으로 넣는 게 더 낫다. 여기 보시면 이게 A반이고 얘가 B반이죠. B반으로 넣는 게 낫다라는 뜻입니다. 자, 바이올린에서 만약에 수강생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 출석부에 보면 작은 글씨로 순서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순서가 뭐냐면 수강생을 출석부에 기입하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팀에 보면 여러분이 이 종이 지금 놓고 저랑 얘기하는 거예요. 자료를 올려드릴게요. 1팀에 보면 1, 5팀에 보면 2, 2팀에 보면 3, 6팀에 보면 4, 3팀에 보면 5, 7팀에 보면 6, 4팀에 보면 7, 8팀에 보면 8, 그리고 1팀에 9, 10, 11, 12 바이올린이 입단된 순서에 맞춰서 여기다 자리에 넣는 겁니다. 자, 일단 8번까지는 그냥 순서대로 넣습니다. 순서대로, 들어온 순서대로. 그리고 9번부터는 9번, 10번, 11번, 12번 넣되 제가 지금부터 설명한 대로 집어넣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 신분 표시에 교인과 외부인, 타교인을 적으시는데 여기 1팀 옆에 조그만 란이 있죠. 조그만 공간. 여기다가 타, 외, 교 이렇게 한 글자로 적으실 텐데 금지는 교타, 외타, 교외타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 팀별로 이제 수업할 때 정말 절친이 될 겁니다. 이 옆으로. 그런데 교인과 외부인이 같은 팀이 됐어요. 그러면 굉장히 친해질 거고 그분이 예배를 드리기 싫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분이 혹여나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면 충분히 교인과 외부인이 친해졌기 때문에 안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오케스트라에는 타교인도 굉장히 많이 오시죠. 타교인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타교인 금지하지 않습니다. 이단 종교를 제외하고는 절대 금지하시면 안 됩니다. 자, 타교인을 금지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저희가 오케스트라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초인근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해달라는 문의가 상당히 많이 걸려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A라는 지역에 어느 정도 가까워야 하는데 바로 옆 블럭, 앞 교회 이런 교회에서 전화가 많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면에서 충돌이 있습니다. 물론 그 두 교회 목사님께서 친하셔서 잘 화합을 이루고 잘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면 더없이 좋지만 그러지 않는 교회도 가끔 있습니다. 아주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교회, 초인접거리에 있는 교회가
이 광고를 보고 B라는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B가 우리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런데 그 A라는 교회의 단원을 받아서 잘 수용한 다음에 열심히 교육해서 다시 A 교회에 가셔서 헌금송도 하고 음악 활동을 하세요 하는 걸 저희가 바라는 건데, 먼저 A 교회에서 사람들이 오면 B 교회에서 받지 않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우리 교인들하고 외부인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하의 교회는 입단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예, 알겠어요. 그럼 제가 입단 안 할게요 하고 끝나면 다행인데, 그분이 다시 자기 교회로 돌아가셔서 이런 이유로 우리가 입단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뮤지컬 본사에다 전화를 해서 직접 이 오케스트라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세요라고 본인 교회에 요청하게 됩니다. 그럼 그 본인 교회에서는 저희한테 다시 전화를 오게 되고 이런 이유로 우리도 오케스트라 해야 합니다 라고 할 때 이 교회를 금지하면 교회끼리 싸움이 됩니다. 왜 우리 교회는 안 돼? 너네 교회는, 그러면 너네 단체는 도대체 뭐야? 이거는 교단 측에서도 좋지 않은 사례인 것 같아. 교단에다 우리가 얘기해서 직접 우리가 좀 미팅을 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까지 올라간 경우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교회랑은 하나로 힘을 모으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룰은 근처에 있는 교회 교인들을 우리가 하고 있으면 다 즐겁게 받아서 잘 교육을 시켜서 다시 그 교회에 가서 신앙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의 원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인근에 있는 담당자분들이나 교회에 관련된 분들 혹은 교인들이 오셔서 수업을 받겠다고 하시면 반려하시거나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이유를 잘 아셨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 쪽은 헌금송이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송 프로그램에 일반 교인들은 많이 봉사로 참여를 하시고, 믿지 않는 분들도 헌금송에 참여하면 포인트를 많이 받기 때문에 악기 증정이나 좋은 악기로 바꿀 수 있는 티켓들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헌금송 참여율이 상당히 높아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같은 팀이 교인과 타교인이 같은 팀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번에 헌금송을 하는데 우리 팀이 같이 꼭 와야 되거든요. 팀마다 한 명이 빠지면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면 내가 교인이고 옆에 계신 분이 안 믿으시는 분이면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시간이 되신다. 나도 돼. 그러면 우리 헌금송 한번 할까요? 그리고 포인트 받아서 악기 나중에 좋은 걸로 바꿔볼까요? 그럽시다. 그럼 기분 좋게 예배 중앙에, 혹시 그분이 이제 나는 그래도 예배는 드리기 싫어. 그러면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우리 헌금송 하는 시간에만 살짝 오셔서 헌금송 드리고 그 다음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안내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부드럽게 끝날 수 있습니다.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그리고 외부인에 대한 헌금송 참여율이 저희가 70%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이 좋게 잘 유지됩니다. 그런데 타교인의 경우 우리 교인과 타교인이 같은 팀이 됐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 프로그램으로 한번 헌금송을 드리고 우리가 포인트를 좀 받아서 좋은 화를 바꿔볼까요? 좋아요. 해서 이제 그분이 본 교회를 못 가고 우리 교회에 와서 헌금송을 드린 거예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저번 주에 너무 좋았으니까 이번 주는 우리 교회에 가서 헌금송을 드리면 안 되나요?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어요. 이 두 분끼리. 그러면 이미 친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교인이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부드럽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조를 짜실 때 교인과 타교인만 빼고 조를 짜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교인과 교인 괜찮습니다. 교인과 외부인 괜찮습니다. 교인과 외부인 괜찮습니다. 교인과 타교인 요것만 빼고 출석부를 작성하시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출석부를 검사를 한번 받고 싶으신 분은 잘 적으셔서 본 글 답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보고 요건 잘못됐어요. 요 분은 요 팀으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강의를 그냥 쉽게 넘기셔서 나중에 그냥 넘어가시면 한 6개월 정도 있다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한 번 더 돌려보시고 출석부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곱씹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명찰에 대한 설명도 해드렸고
출석부 작성하는 요령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클래스는 A반과 B반이 있는데 A반과 B반은 교차로 수업이 진행된다. 자, 마지막으로 포인트가 정립되는 오늘의 퀴즈를 내겠습니다. 아이가 8살 바이올린입니다. 이럴 경우 아이가 A반으로 속해지는 게 좋을까요? B반으로 속해지는 게 좋을까요? 이게 퀴즈입니다. 자, 답글을 작성하실 때 자, 8살 바이올린 아이는 A반이 좋아요. 무슨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8살 아이는 B반이 좋아요. 무슨 오케스트라? 이렇게 답글을 달아주시면 정확히 답글을 달아주신 교회에는 20만 원 적립금을, 그렇지 않은 교회는 10만 원 적립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1강은 홈페이지에서 이번 주에 오늘 당장 구입하셔야 될 내용들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면 목사님 명찰, 운영 명찰, 강사 지휘자 명찰, 스텝 단장 명찰, 그린, 레드 명찰, 아키텍, 출석부 등등의 서류 등등을 필요하신 것을 구매하시고, 그리고 X 배너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려서 교회에 배송되는데요. X 배너는 플룻, 바이올린, 클라리넷, 첼로 따로따로 만들어져 있고요. 여러 악기가 통으로 되어 있는 X 배너도 있습니다. 보통 X 배너를 포인트로 구매하셔서 방 앞에, 우리가 나중에 수업 받을 때 방 앞에 세워놓는 경우도 있고, 전화번호를 이렇게 기입하셔가지고 친한 매장이나 뭐 근처에 인근 공원 같은데 설치해 놓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X배너를 사용하시고, 홍보 도구 필요한 만큼 현수막, 포스터, 3단 전단지, 만년도장 등등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만년도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여기 보면 공주 동네 오케스트라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안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만년도장처럼 되어 있고, 여시면 스탬프로 되어 있습니다. 얘를 그냥 종이에다 이렇게 찍으시면 공주 동네 오케스트라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죠. 요거를 전단지에 찍어서 일일이 쓰지 않고 찍어서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필요하신 교회는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면 저희가 교회 정보를 잘 기입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모든 프로그램들은 무료 지원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회 예산으로 이런 것들을 구매하시는 게 아니고 전부 저희가 미리 드린 포인트로 구매하시는 거고, 교육을 잘 받으면 포인트가 많이 쌓이셔서 교회 예산 없이 오픈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교육을 잘 진행하지 않으시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교회는 포인트가 적게 쌓이기 때문에 교회 예산을 더 내시고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이번 기수에 진행하지 못할 겁니다. 많이 모자라니까요. 그러니까 혹시 교육이 덜 된 상태로 오케스트라가 오픈하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행하는 내내 문제가 생깁니다. 차라리 오픈하지 않는 편이 훨씬 더 서로에게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은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지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적은 수의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지더라도 올바른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지기를 염원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 영상을 한번 이해가 안 되시면 더 보시고 더 보셔서 또 전화로 물어보시고 확실하게 익히셔서 문제점이 없는 오케스트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실 쯤에는 벌써 교회 단원들이 상당히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 시청 시점에 적은 교회들은 교인들이 5명, 많은 교회들은 20명 정도의 교인이 등록돼 있어야 정상입니다. 만약에 돼 있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가 좀 늦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서두르셔서 교인 접수 먼저 끝내시고 이 영상 보시고 나서부터 바로 그 다음날부터 외부인을 모집하는 홍보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제가 앞에 홍보 전략 세우는 방법 안내해 드렸겠지만 홍보 전략을 세우시고 홍보 전략에 관련된 건 10강에 있습니다. 10강을 보시고 홍보 전략을 다시 한번 세우셔서 당장 하루하루 뭐 해야 되는지를 동그라미를 치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픈하기 전까지만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광고 전단지를 뿌리시는 거고요. 일단 개강이 시작되고 나면 온라인 홍보와 온라인 관리만 가지고 충분히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픈하는 2달 동안은 요 기간만 고생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오픈하셨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교회들이 있다면 이번 신규 기수와 함께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한 번 더 오프라인 그 광고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를 담당하고 있는 서동범입니다.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는 말 그대로 우리 동네에 가장 유명하고 하나님의 빛이 스며드는 중요한 오케스트라가 되기 위해서 저희 회사가 운영하는 모든 수익금을 여기에 투자합니다.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를 각 교회나 단체
또 행사장에 혹은 또 학교에 그냥 지원하는 일종의 기관으로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잘못하면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됩니다. 정말로 우리 동네에 정말 빛이 되는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큰 예산 없이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해서 돕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도와드리는 내용이 부족하고 많이 더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이 구조 안에서 충분히 오케스트라 만들 수 있고 성공한 오케스트라가 이미 많이 배양됐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하나하나 진행하시면 충분히 큰 가치를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픈 전에 모든 비품 및 기물은 무료로 지원됩니다. 하지만 오픈 전에 35만 원씩 저희가 이제 그 본사 운영 관리비를 받고 있는데 2번의 관리비를 냅니다. 오픈 전에. 이 관리비가 오픈하고 나서는 강사 선생님의 유류비 지원, 교통비 지원, 그리고 지휘자 선생님의 특별 보너스 지원, 인건비 지원으로 사용됩니다. 근데 오픈되기 전에는 오픈 준비 직원들의 인건비로 사용되오니 이번 기수에 오픈하시는 모든 교회들은 처음에 등록하실 때 이미 35만 원을 한번 내신 거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이번 주 이내에 보통 영상이 올라가는 요일부터 주일날까지 35만 원을 한 번 더 송금해 주시면 그것으로 오픈 전에 내셔야 된 모든 비용은 끝납니다. 이렇게 내시는 35만 원 2번으로 인건 비용은 이걸로 저희가 충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드리는 모든 포인트를 들여서 선물을 구매하는 모든 지원 물품은 저희가 열심히 번 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진행하면 저희도 교회가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교회도 직접 하시는 것보다 많은 힘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서로 기대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도움을 주는 마음으로 진행하면 얼마나 긍정적인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미납되지 않도록 이야기해 주시고 또 완납이 되신 분은 답글로 완납되었다, 보냈다 이렇게 답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잘 보낸 것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납이 장기화되면 폐원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점 조금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이번 금주 주일까지 그 금액을 넣어주시고 계좌번호로 넣어주시고 계좌번호는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넣어주시고 답글로 넣었다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구매 리스트 잘 확인하시고요. 포인트로 잘 구매하셔서 낭비 없는 운영 되시기 바랍니다. 자, 2회차 5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번 3회차 교육 때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